제가 이번 주 화요일이었나요? 며칠 전에 이제 포럼을 다녀왔는데, 포럼에서 이제 테라피스트들을 위한 뭐 자연 치유에 대한 주제로 이제 포럼을 다녀와가지고, 거기에서 아유르베다를 좀 소개할 수 있는 자리였고, 거기 주최해주신 코몽드라고 하는 뭐 에스테틱 협회 쪽에서 또 아유르베 테라피스트들을 위한 아유르베다 과정을 만들어 주기를 원하셔서 그거에 대한 니즈가 분명히 되게 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설립하려고 하는 아유르베다 교육기관도 마찬가지고 한국에 올해는 잘 준비하면 내년에는 1학년 첫 뭐라고 하나 기수를 이야기해야 되나? 첫 기수가 이제 일기, 입학 예, 일기 예. 한국의 IUC가 인정한 정식 아유르베다 교육기관의 1기 입학생들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마 올해 할 수 있을까요? 내년에? 오, 충분히 그게 할 수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네. 빠르네요, 그러면,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고민은 그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고 인도대사관에서 인정을 해준 교육기관이지만 거기를 졸업을 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이 아유르베다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도 많은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거를 쉽게 말해서 일자리를 좀 늘려보기 위해서 아유르베다 컨설팅 쪽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아유르베다 관련된 사업을적인 확장을 할 수 있게끔 컨설팅 쪽으로도 지금 준비를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유르베다 스파가 될 수도 있고, 건강식을 하는 뭐 카페, 레스토랑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아유르베다가 좀 활성화되면 거기에 졸업생들이 가서 전문가로서 일도 할 수 있는 좀 그런 식으로. 그리고 요가 커뮤니티도 한국에 워낙 크니까 그렇죠.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해보다가 아유르베다를 정식으로 좀 소개를 다시금 한번 하고 우리가 왜 아유르베다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유르베다 소개를 하면서 궁금한 거 답변 드리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질문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뭐, 아유르베다를 만나게 된 계기도 있고, 잘 안 되네요. 또, 제가 이야기했으면 하는 거는 뭐, 어떤 거를 우리가 참, 왜 교육을 하고 싶었는지, 뭐, 어떤 부분을 참 가장 많이 전달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봤으면 해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은, 일단은, 많은 분들이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기가 뭘 먹고 어떻게 생활하는 전체적인 그 패턴이 있고 생활하는 방식이 있고 뭐 먹는 음식들이 있고 그렇게 하는 그 것들에서 이제 너무 기준이 없이 여기에 휩쓸려서 이렇게 쭉 따라가다가 이것 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또 이게 좋다고 하니까 저쪽으로 휩쓸려서 저쪽 가다가 또 해보니까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다가 이렇게 쭉 하다가 어떻게 하나 얻어 걸리면 이거 좀 몸에 맞는 것 같아. 좀 좋아지는 것 같아. 그렇게 하다가 이게 영원히 좋아지지만은 않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또 그 좋아지는 효과가 당연히 이제 무뎌지겠죠. 내려가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거를 하는데 별로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또 변화를 하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것도 그러니까 어떤 것을 적용을 했을 때 나에게 좋았다는 것은 그때 그 시점에 나의 몸 상태가 그것을 적용했을 때 도움을 받았다는 이제 표현인 거죠. 표현인데 항상 그 상태에서 멈춰 있진 않잖아요. 멈춰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적용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거를 받아들여서 어느 시점에는 그거에 대한 변화를 또 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 몸이 멈춰져 있는 게 아니고 계절도 바뀌고 먹는 음식도 바뀌고 몸 상태도 계속 변화하는데 그거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저거 해보다 조금 좋아지니까 또 계속 하는데 그거 그냥 이거를 내가 왜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그 무엇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한다 그래도 이거를 언제 얼마나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하지 못하면 계속 제자리인 거죠. 조금 좋았다가 다시 안 좋아지고 조금 좋았다가 안 좋아지고 또 뭐 했는데 더 안 좋아지고 계속 이런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이제 우리는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거를 저희는 아유르베다에서 보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뭐 교육의 목적이죠. 진짜로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질문이 계속 올라오는 내용을 좀 보자면, 그러니까 이 교육기관을 뭐 설립한다는 거는요, 뭐 지금까지 제가 뭐 3년간 이제 4년 차에 들어서 했던 것도 결국은 교육이었고, 교육을 통해서 제가 이제 교육을 아유르베다 교육이라는 거에 지금 조 선생님 설명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모든 정보들, 건강 정보들, 모든 것들 자기한테 적용을 하기에는 참 부족한 정보들만 접하게 되니까 내 걸로 만드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좋은 거를 따라오게끔 하는 교육들이 많다 보니까 지난 뭐 슈리베다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도 그런 거죠. 이제 좀 주체적으로 생각해서 취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 근데 그게 머리가 굳어진 상태에서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를 자꾸만 느끼게 되거든요.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진짜로 우리 둘도 건강을 하게 태어나서 이렇게 건강을 잘 유지하던 사람이었다면은 인도를 갈 일도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머리가 다 굳어지기 전에 조금 더 연령대가 낮을 때부터 좀 정확한 교육이 시작이 된다면은 좋지 않을까? 그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죠. 우리가 생각 네, 바꾼다는 게 참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인도에서 그 아유르베다 아카데미, 남인도의 그쪽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년 하는 게 이제 중학생들, 중학생들한테 이런 건강 이 교육을 매년 학교를 이제 해서 그쪽에 가서 한 여섯 시간, 7시간을 그런 관련 이제, 이제 수업을 재미나게 이렇게 짜가지고 그렇게 매년 하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어릴 때 내가 음식을 먹는 게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원리나 원칙들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머리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게 그 아이들 때 가지게 되면 평생 도움이 되죠. 건강하게 사는데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런 것들을 미리부터 알고 그거를 그렇구나 하면서 그 이유까지 정말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그렇게 따라하면 그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러워야지. 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따라하면 너무 좋은 거죠. 네. 그죠. 지금 마쌤도 얘기하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노출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자랐을 때 그게 기억나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힘이 것 같거든요. 저도 그럼요, 어렸을 그럼요. 때부터 아버지한테 들었던 거나 뭐 공부했던 게 지키지 않았어도 나중에 커서 아파 보니 그때 배웠던 거 자연스럽게 이제 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서 제가 이제 한창 음식 치유에 관심이 가장 많다 보니까 음식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은 약간 선구자 같은 선생님들이 있단 말이죠. 서양에도 이제 의학 박사를 한 현대의학 박사들이 그 영양학을 기반으로 해서 음식으로 어떻게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한때는 제가 이제 한국 와서 그거에 심취했을 때는 아, 내가 한국에 저런 사람이 돼야겠다. 좀 리드를 해서 어렸을 때부터 좀 이런 교육을 받으면은 우리 머리 굳어지기 전에 배우면 참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가장 컸었고, 지금 이제 뭐 교육과정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궁금증들을 조금 심플하게 표현을 해드리면, 어, 좀 허투루 하는 과정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음, 뭐 기획을 준비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상업적인 뭐 당연히 이제 돈이 오고 가고 하는 부분에서는 상업적인 부분은 맞지만 교육기관으로서 의사를 양성할 수는 없죠. 당연히 의사를 양성할 수는 없고 이제 저희처럼 BAMS라고 하는 아유르베다 의사 자격을 얻는 것은 당연히 인도의 의대를 가서 졸업을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이제 교육하게 될 교육기관에서는 아유르베다를 자격증 형태로 좀 만들되 이거를 이제 인도 정부와 인도 대사관이 인정을 해준 정식 교육기관이 됐으면 하고 그래서 실라버스 그 커리큘럼도 허투루 짧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입학은 쉬우나 졸업이 어렵게 우리 학교가 그랬던 것처럼 음, 음, 졸업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하는 미니멈의 미니멈 2년 과정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2년에서 3년 과정을 기획해서 하면 그래도 기본기 정도는 충분히 익힐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5년 반으로 기본을 익혔다면 네, 3년 정도면 뭐 의사가 되지 않아도 뭐 기본 건강하게 쓰는 데 있어서는 좋지 않을까 하는 거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예, 그 정도의 시간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음, 그냥 단기간에 뭐 몇 개월? 그냥 조금 약간 그렇게 노출이 되는 거 가지고는 일단은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워서 그것을 나한테 적용을 하려면 이게 내 안에서 이렇게 빻까라고 하죠. 음, 요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 그렇죠. 지식이. 그러니까 내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려면 적어도 진짜 1년, 2년 필요하죠. 그거를 음, 듣고 공부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나한테 어떻게 적용할지도 생각을 하고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그래야 그때부터는 이제 나한테는 이런 식으로 내가 하면 괜찮고 이렇게 했을 땐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자신만의 틀이 생기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네, 절대적인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2년 정도는 필요하지 이, 않을까. 네. 그죠. 이게 지금 그 차용을 해오려고 하는 것도 니폰 아이르베다 스쿨 시호네가 하고 있는 일본의 이제 학교도 보니까 미니멈 기본 베이스가 한 250시간인데 한 10개월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네. 그 다음 레벨을 올라가고 할 수 있게 해줬고 음, 저희는 그래도 기본 한 500시간에서 750시간 정도는 채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음, 있고 지금 뭐 키스로드님이 물어보신 것처럼 이거는 전문 지도자 과정은 이라기보다 진짜로 참 아유르베다를 교육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유르베다를 진정으로 배워서 그것으로서 자기가 어떻게 활용할지는 자기가 가진 분야로 적용을 하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자기 공부를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아유르베다의 좋은 교육을 통해서 좀 자기 삶을 자기가 케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데 그걸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좀 영향을 주고 싶다 하신다면 그쪽으로 확장을 해나가도 좋겠죠. 근데 이제 음, 그런 거가 싫었던 거죠. 그 돈을 들이고 뭐 열심히 오랫동안 공부해서 내가 좋아졌을 때 주변 사람들은 아유르베다를 아무도 몰라서 이거를 쓰기 어려운 것보다는 좀 환경 자체가 아유르베다를 가지고도 좀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 한국에 있는 아유르베다 선생님이나 수선생님 같이 이제 여러 활동들을 좀 할 생각이고, 음. 어, 왜, 지금 질문 주신 것 중에 서양의학, 한의학, 중의학도 있는데 왜 아유르베다를 선택하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글쎄요, 그러셨어요? 저한테
그렇게 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선택을 했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제가 찾아다니는 시기였거든요. 뭔가를 해야 될 거는 같은데, 내 인생에서. 그러는 과정에서 일단은 처음에 제가 공부를 했던 것 자체가 요가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뭐 찾다 보니 연결이 된 게 아유르베다였고, 그리고 갈 수 있는 뭐 학교나 여건이 됐고, 뭐 그런 거죠. 네, 그게 꼭 뭐 제가 뭐 현대의학을 엄청 다 잘 알고, 한의학을 다 잘 알고, 그리고 그거를 모두를 뭐 아유르베다랑 비교를 해서 아유르베다를 선택하고 음, 이런 건 아니고요. 음, 저에게 그런 기회가 찾아왔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아유르베다에서 내 인생에서 내가 계속 궁금해하던 뭔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고, 그래서 음. 선택을 했고, 그래서 하게 됐죠. 뭐. 네, 저도 비슷한 것 네, 같아요. 뭐, 조금은 뭐 다를 수도 있는데, 서양의학의 경험으로는 저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는 저는 좀 실패를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서양의학을 전공하신 전문 의학 박사지만, 그리고 대체의학에도 관심 많으시고, 건강한 음식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의 환경에서 자라왔지만, 서양의학으로서 뭔가 제가 가지고 있던 질병들을 치료하려고 할 때마다 자꾸만 탈이 났고, 문제가 많이 생겼고, 뭐 그러다 보니, 그 와중에 이제 아버님도 점점 이제 자연스러운 치유 쪽에 관심이 많아지다가 아유르베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아유르베다라는 게 있다라는 이제 소개 정도를 해주셨는데, 어,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유르베다를 선택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저는 그냥, 어, 그 시기가, 질풍노도의 시기가, 어, 인도에 아유르베다가 있댄다라는 말에 약간 한 방 얻어맞은 것 같은? 아유르베다에 대해서는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그 시기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몸도 안 건강한데 맞아. 몸이 너무 오랫동안 안 건강하니까 마음도 계속 무너지는 상태에서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나는 누구지? 라는 생각에 답을 도저히 못 찾겠어서 그래서 왠지 인도 가면 나를 살려서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거 하나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저도 뭐 서양의학, 뭐 중의학, 한의학 비교해보고 이게 뭐가 좋을까라는 스마트한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고 나 좀 살아야겠다 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살아 있잖아요. 지금 네. 결국엔 그 운이 과정은 참 좋았다. 좋았다. 운이 참 네, 좋았다. 운이 네, 참 좋았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라이브도 하고 이제 네, 배워온 거를 조금 전달하고도 싶고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어, 잠깐만요. 다른 질문들이 또 있었는데, 뭐, 지금 또 들으시면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질문 주시고, 음, 뭐, 아유르베다에서 그, 저희가 이번에 뭐, 테라피스트 분들을 위한 과정을 만들 때도 그 에스테틱 대표께서 그게 좀 많이 깨어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이게 뭔가 아유르베다에 숨겨져 있는 치료법이나 아유르베다가 가지고 있는 테라피에 적용할 수 있는 트릭 이런 거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으면 저는 별로 관심이 안 갔을 것 같은데 테라피스트라는 직업군에 계신 분들도 결국에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음, 건강을 주제로 다루다 보니까 그들 자체가 건강하게 먹는 것, 생각하는 것, 움직이는 것, 생활 습관 만들기, 이런 부분을 반드시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들이 본보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음,
그런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진짜 좀 되게 좋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아유르베다의 가장 강점인 것 같아요. 저희가 둘이 지금 얘기하고도 있지만,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어떻게 자야 되고가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제가 현대의학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뭐 질병들, 뭐 소화기 문제들, 뭐 이비인후과 질환, 호흡기 질환의 문제들을 손을 댈 때마다 망가지는 거야. 뭐 수술을 할 때마다 망가지고 부작용이 너무 심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결여됐던 게 그런 것 같아요. 나한테 좋은 루트를 찾는 거를 현대의학에서 찾는 건 좀 실패하지 않았었나. 현대의학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활용하는 제 문제가 아니었나 좀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또 이제 물론 의학이 각 지역에서 많은 깊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짧은 견해로는 한의학이 중국을 거친 굵직한 지식을 전해받았다면 인도의학은 사실 중의학 또한 인도 의학이 전해진 거라 볼 수 있잖아요. 저는 뭐 사실 뭐 뿌리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뭐 베다 공부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뭐 이런 여러 설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아시나요? 저도, 예, 뭐 확실한 거 없으니까요. 뭐, 네, 그쵸. 이게, 이게 전해졌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뭐 열려 있지만, 그쵸. 그거를 뭐 그랬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는 음, 예,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열어두는 거죠. 네. 뭐 그쵸. 음, 공부할 때도 참, 뭐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좀 열고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음, 이게, 음. 음, 정해진 거는 없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런 설들이 나오고 비슷한 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뭐 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서양의학이든 사람을 보고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건강하게 해줄까를 고민한 의학들이고 고민한 지혜들이니까 당연히 뭐 공통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사람이 사람을 보고 관찰을 해서 지식을 정리해 나가고 했으니까 뭐 저는 뭐 근본적으로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뭐 예, 현대의학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이 뭐 그렇죠. 중의학이나 한의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체를 좀 봤잖아요.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주변의 계절이라든가 그리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하루의 변화에 따라서 뭐 이런 뭐더 나아가서는 행성의 변화에 따라서도 뭐 이렇게 좀 파악을 하려고 했고 그런 영향이 어떻게 우리한테 미치는지에 대한 것들도 생각을 해서 뭐 그런 노력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뭐 네, 음, 통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두 선생님이랑 그 하고 있는 스터디 서클 거기에서도 저희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라서 이제 저희가 같이 함께 뽑은 훌륭하신 선생님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가르치면서도 느끼잖아요. 참, 아, 지식은 넓고, 그죠? 네,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네, 참, 이만큼밖에 없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네. 진짜 그거를 그냥 진실되게 전달하는 것밖에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수정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비슷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뭐 고대 의학에서 사용했던 컨셉들도 베다에 담겨 있는 그 우주를 바라보는 거랑 뭐 되게 다르지 않거든요. 사실 되게 다르지 않고 아유르베다에서 저희가 맨날 주구장창 떠들고 있는 그 소화력, 아그니에 대한 접근도 지금 현대의학에 와서 그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읽고 있으면은 아그니를 저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구나가 참 생기는 것 같아서 저는 뭐 지금까지 이제 공부를 이것저것 보다 보면은 참 사람을 보고 관찰한 거는 다 비슷하지 않을까. 뭐 거기에 인상에서 자기 인상에서 나온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한계라는 것도 다 존재하고. 크게 봤을 때는, 예, 그죠. 크게 봤을 때 이제 관점이 비슷한 관점들이 있고 한데, 우리가 아유르베다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의 케이스를 가지고 그거를 이해를 해서 어떤 치료를 적용할 것인가에 이제 정말 이 미세한 부분으로 오면 거기에서는 같은 아유르베다를 공부한 의사들이라도 견해 차이가 많이 맞아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거는 현대의학도 그렇고 중의학 뭐 그렇죠. 다른 의학도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미세하게 정말로 이 한 사람의 병을 치료하고 이 사람의 병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오면 거기에서는 디테일하게 이제 심지어는 같은 의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견해차가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자연을 어떻게 보고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비슷한 점이 있겠죠. 네.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건데요. 그 많은 분들이 현대의학이 이제 우리한테 가장 친숙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아프다. 그러면은 이제 현대의학을 찾잖아요. 1차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가장 쉽게 누릴 수 있는 의학 뭐이기 때문에 거기를 찾았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인상도 있고 거기서 해결을 못하는 질병을 뭐 가지게 되거나 참 뭐 마음 아프게 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눈이 갔던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어 제대로 현대 의학을 썼을 때나 아유르베다를 썼을 때나 한계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는 그 대상이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생명력, 치유력이라는 것의 한계 때문에 이게 현대의학으로 살릴 수 없는 거 아유르베다로서 무조건 살릴 수 있고 막 이런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사람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거는 4천 년 전에 있었던 인간이나 지금 현대의학이 이만큼 발달한 지금이나 지금 뭐 달나라로 사람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이 시대에도 그 우리 아유르베다가 쓰여지고 있었던 그때랑 인간의 치유력, 인간의 생명력이라는 거는 뭐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뭐 게임처럼 아이템 사가지고 갑옷을 입고 막 몸집이 커지고 막 사이어인 돼가지고 이 사람의 체력이 2배가 됐고 막 이런 거가 아니라서 결국에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치유력의 한계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떤 의학을 선택해도 자기가 주체적으로 좀 건강을 챙기면서 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지. 이게 현대의학이 좋다, 막 아유르베다가 좋고, 뭐 이거는 저는 진짜 아니라고 봐요. 결국에는 저도 아파서 인도까지 가게 된 이유가 제 삶에 저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기본기를 못 지킨 사람이니까 이제 인도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유르베다가 살려준 건 아니죠,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현대의학이 실패해서 아유르베다가 살려줬어. 뭐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한테 좀 더 관심을 갖게 된 거잖아요. 인도에 가서 진짜 그렇죠. 소똥과 함께 부르면서 진짜 아 인생 참 슬프다 하면서 그죠?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교육이 그거예요. 그 모든 세상을 바라볼 때 좀 자기 주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경을 쓰셨으면 좋겠거든요. 자기 철학을 가지고 사는 삶. 뭐 다 갖출 필요는 없지만 좀 나를 위한 방식으로 세상 볼 수 있는 좀 능력 키우기 이게 누구한테나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게 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면 사람들이 뭐 지금보다 좀 덜 아프고 덜 괴롭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뭐. 그런 이유로 우리도 아유르베다를 하게 됐고 막 그러니까 아유르베다 참 재미있죠. 그래서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빠른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교육을 제대로 빨리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 그죠?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과연 내가 어렸을 때 아유르베다 알았다고 건강해서 인도 안 갔을까? 라는 생각도 뭐 들기는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제가
제가 인도 가기 전까지 했던 모든 헛발질들이 원기옥을 모아서 저를 인도로 보내줬기 때문에 제가 과연 뭘 그걸 알았다고 건강을 내가 주체적으로 잘 챙겨서 건강하게 그러게요. 살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음, 우리는 이제 그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음,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인도까지 그렇죠. 안 네, 가도 그죠? 네, 음, 그래서 인생에는 버릴 게 참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뭔 소리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그렇잖아요. 두 선생님도 이제 두 선생님이 인생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모여서 그쵸. 인도를 가지 예. 않았을까? 그럼요. 그죠? 그럼요. 음, 예. 제가 인도에 그러니까 가기 전까지의 모든 실패와 그쵸, 그쵸. 그 좌절과 그리고 어 간절했어요. 제가 인도를 갈 때 내가 그 나이가 이제 뭐 뭔가는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 나이였기 때문에 뭔가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이거 뭔가를 시작을 해서 이제 진행을 시켜야 되는 나이라는 약간 느낌이 왔고 음, 지금쯤에는 그리고 그것이 뭔가 가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인생에서 그래서 그런 걸 계속 찾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저것 좀 시도를 해보는데 계속 안 되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 당시에 제 능력이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예, 음, 그리고 그거를 또 해내기 위해서는 조금의 그러니까 준비를 할 시간도 좀 필요했고 뭐 그래서 그랬긴 했지만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과정을 겪으면서 아유르베다를 공부하러 떠나는 그 시점에는 정말 굉장히 간절했어요. 진짜 간절했어요. 음, 그래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갔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가서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일단은 이걸 마치고 돌아올 거야. 내가 이거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하고 나서도 내가 뭔가 아유르베다로 뭔가를 일을 하고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끝마치고 돌아올 거라는 그런 간절함은 있었어요. 네, 음. 네, 그거 하나는 기억합니다. 자화자찬 하자면은 마치는 것도 참 대단하다. 못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네, 네가 그렇죠. 자화자찬 그 참 완주하는 것만 해도 그래 잘했다 음, 이 생각이 드는데 이 제가 아까 왜 헛발질 한 게 원기옥이라서 이제 인도를 갔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제가 지금 길지는 않은 시간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육 뭐 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들의 뭐 법문도 듣고 강의도 듣고 좋은 강의도 많이 들어보고 막 하면서 느끼는 거는 참 사람이라는 동물이 듣고 싶을 때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저는 인생에서 그 인도를 가기까지 잘못 먹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움직이고 잘못 잔 모든 것들이 제가 드디어 비로소 이제는 무언가 그런 나를 깨워줄 수 있는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는 과정이어서 인도를 갔을 때 그래서 그때 만난 구루들과 뭐 매튜나 다른 친구들이 하는 인생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그렇지 라는 게 이제 들릴 수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가만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주변에서 뭐 조언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계속 존재하고 그런 책들도 계속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음, 그거를 봤을 때, 어머, 이거 맞아. 이거 내가 이렇게 했었어야 돼. 이런 게 오는 순간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게 되도록이면 좀 빨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게 운명이다 아니다.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지만, 이게 좀 늦으면 몸이랑 마음이랑 많이 괴로운 게 오래 가다가 보게 되니까 그거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 과정을 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꼭
바닥까지 치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 꼭 모든 사람이 정말 그 절망의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정말 그거를 박차고 올라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려갔을 때 특히나 건강적인 측면 그런 부분이 뭔가 어떤 거로 인해서 내려갔을 때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러면 어떻게 다시 이제 정상 궤도에 올라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자신 어느 정도 그게 뭔가 치료를 요하는 건 아니겠죠. 그 정도까지면 이제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자신 스스로가 왜 그런지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그리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고 스스로 고쳐서 이렇게 해서 정상 궤도로 다시 돌아오고 하는 정도의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히 이거를 배운 가치가 있잖아요. 예.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폭식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를 그러니까 대중 없이 음식을 먹고 시간 정해진 물론 아침, 점심, 저녁을 먹지만 그 중간중간에 뭔가를 먹는 거 그리고 야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이 얼마나 혹은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혹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쭉 내가 그렇게 생활해와서 그랬다는 것과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많은 부분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깨닫는 지점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를 정말 계속해서 느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내가 느끼면 변화를 시작을 할 수 있는 계기들이 계속 되니까 그런 부분이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빨리 제가 그래서 수업할 때 또 많이 하는 얘기가 참 저처럼 바닥을 치고 인도에 가서 6년을 구르고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갔다 와서도 4년이니까 지금 아유르베다를 처음 만나서 시작한 지가 이제 11년 차가 벌써 됐는데 여러분들은 11년간 구르지 않아도 제가 다 구른 거를 가지고 이제 한국말로 쉽게 좀 최대한 쉽게 보여지는 것도 좀 다르게 쉽게 해서 드리고 있으니 굳이 힘든 거 가지 마세요. 몸 아픈 거, 마음 아픈 거 하지 마시고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맞더라고요. 이거를 계속 드리고 있어서.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들릴 때 들리는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안타까울 때도 있죠. 아, 참 빨리 하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저 가장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도 가면은 선생님 지금 하시는 것처럼 할 수 그러니까 인도 갔다 오면 저도 선생님처럼 뭐 할 수 있나요? 그거는 인도 갔다 온 사람이 자기 재능을 살려서 자기가 어떤 쪽으로 가는지는 인도에 뭐가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 들어보시면은 저희는 저희를 스스로를 찾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 굉장히 좋은 계기가 인도가 제공을 해준 거지 인도에 숨겨진 게 있어서 저희가 보고서는 그 구루를 만나서 덕분에 인생이 막 바뀌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뭐 과정을 밟으시는 동안 가장 무엇이 어렵고 힘드셨습니까?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글쎄요. 일단은 계속 아팠고요. 과정을 하는 동안. 왜냐면 이제 기존에 있던 문제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제 뭐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고 그래서 뭐 음식 먹는 거부터
그 음식을 또 해 먹어야 됐고, 그런 부분들. 또 공부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안 되는 저기로 뭐, 여러 가지 언어, 산스크리트도 해야지, 영어도 해야지, 거기 안 또, 들려, 안 들려. 예, 가면 그 지역 언어도 있지, 힌디도 뭐 있지,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언어도 있고, 이 생활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이쪽이 이렇게 고립돼 있거든요. 큰 도시도 아니고, 인도의 외곽, 아주 가장 서쪽에 이렇게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고립되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공부하고 뭐 자기에 바쁘기 때문에 뭐 대단히 교류가 많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외롭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예, 그런 거 이제 다 짬뽕하면 이제 굉장히 어렵게 되는데 뭐 그렇습니다. 네. 음. 다 힘들어요. 다 힘들고, 뭐, 환경적인 거는 나중에 적응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괜찮은데, 처음에는 환경도 좀 힘들거든요. 이제 너무나, 그러니까 가장 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 우리가 아유르베다 뭐 지도할 때도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우리는 이 오감,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익숙한 환경이 있잖아요. 하루 이제 매일 살다 보면은 나는 냄새, 보이는 것들, 들리는 소리들, 뭐 만지는 것들 다 비슷한데 이제 인도는 그게 이제 뭐 동남아 여행을 간 수준이라든지 뭐 어디 여행을 잠깐 간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어머나 이게 뭐야 이런 게 왜 이런 소리가 나지 밖에서 왜 이런 냄새가 나지 왜 이런 맛이 나지 이런 5가지 감각이 다 이렇게 막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여기를 도대체 왜 왔었지라는 생각이 자꾸만 마음을 뒤흔들고 있는 와중에 음, 우리 여름에 막 그쵸 38도 막 9도 이런데 학교에는 에어컨이 없고 그렇죠. 모기는 너무 많은데 반바지는 입고 가면은 학교에서는 반바지를 못 입게 하니까 긴팔 긴 바지를 입고 그 여름에 그냥 앉아가지고 산스크리트어랑 억양이 굉장히 강한 영어로 의학을 가르치고 있으니 환장할 노릇이죠. 진짜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그걸 녹음해 와서 집에서 틀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 아노미 같은 상황을 한 3년쯤 지나면 이제 그 억양에 익숙해져서 내 억양도 바뀌고 그죠? 예. 그러면서 익숙해지는 거죠. 막 설사하고 이제 실력하고 뭐 이런 거 다 하고 나면 그렇죠. 질문을 솔직히 주셨어요. 뭐 재밌는 질문인데요. 아, 아니, 근데 뭐 그렇게 피곤할 한국인들이 없어요. 학교에. 어, 저랑 주산 선생님, 그때 한영 선생님 그때 가장 꽤 많이 있을 많았네, 많았네. 그때 가장 많을 시기였어요. 그때가 음, 하나 다 4명? 다섯 4명, 명이지, 5명, 5명 있던 다섯 시기가 명. 있었잖아요. 그때가 가장 많을 때였고 그 이후로는 음, 전무후무합니다. 아, 음, 예, 그죠? 없죠. 없었죠.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온 사람이 없어요, 한국 사람이. 음, 네, 와서 한 분 왔다가 이제 뭐 아마 중간에 돌아가고 막 네, 그랬죠, 아마. 네. 그렇죠. 그랬습니다. 뭐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뭐 해봤는데 자꾸 뭐 저희 둘만 아는 이 추억팔이가 어떻게 들리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뭐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저희가 아유르베다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뭐 대단한 거라기보다는 진짜 좀 자기를 찾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기를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네, 평생 업으로 생각하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를 졸업을 갓 한 사람이 라고 해서 경험이 없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졸업해서 10년을 일을 했다고 해서 또 훌륭한 의사 되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음, 사실은 평생, 뭐 평생 평생 공부 공부라서 계속 하는 거죠. 예, 계속 공부하는 거죠. 계속 음, 공부하고, 그럼요. 평생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건, 네, 평생
이거는 그냥 몇 달, 몇 년 딱 해놓고 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해서, 예, 곁에 두고 계속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들 아시면 이제 돼요. 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네,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지금 열심히 하루하루 살면서, 네. 앞으로도 그러면은 매주 네,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더 해볼 테니까요. 인도에서 이제 돌아오시면 같이 수업도 하고 그죠. 네, 좋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스터디 서클에서 뵙지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자요.